소중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규상 법정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방송사 자체 초청 토론회,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방송사 자체 초청 토론회를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었나. 특히나 이번 선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 대규모 접촉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고, 또 그래서 후보자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를 MBC 강원영동이 총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시청자들은 앞으로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MBC 강원영동이라는 채널을 선택을 하겠느냐. 그런 정보가 안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 평가와 분석 그리고 개선 방안이라는 거를 좀 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토요일에 뉴스가 없습니다. MBC 강원영동의 뉴스데스크는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말에 뉴스데스크는 다시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통일부에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을 남북교류 사업으로 인정했습니다. TV토론 뜨거운 감자에서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된 김병주 당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병식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민운동 상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해선의 남측 구간인 강릉에서 부산까지 344km의 철길 대부분이 개통됐고 삼척 영도 구간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 동해선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좋은 점은 코로나19로 방청객 없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적은 게스트들로 촬영한 점이 좋았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만들어진다는 내용과 남북 외교 정치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들을 통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했고, 또 전문가들이 말을 이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자막을 다시 알려주어서 좋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더 경제난이 가중될 겁니다. 네. 이런 국내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 정부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북한에 대한 남북 대화에 신경을 못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보여주죠. 기술적으로 진전시키는 문제는 우리도 같이 거기에 사실은 상하는 기술을 진전시켜서 군사적으로 대비를 사실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예. 그 요번에 그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예. 12번으로 되셨잖아요. 예, 예.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이게 좀 생뚱맞다. 네. 이게 원래 동해 북부선이 다가온다의 주제로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당신에게 듣는다 김병주 그 국회의원의 이제 그런 소개가 나왔는데 인물이 소개 나왔는데 그날 이제 패널 나온 오경치 교수님하고 그 최윤 그 금강산 그 대표님하고는 한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시청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그런 화면이 비춰져가지고 시청자들도 조금 민망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은 초반에는 동해 북부선에 대한 추가 영상 자료가 나와서 좋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 영상 자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또 카페에서 촬영해 주변을 환기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카페의 소음으로 인해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바라는 점은 스튜디오에 큰 모니터 화면을 두어 사진이나 영상으로 추가 설명을 해주면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잘 알고 계신 분들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듯이 토론을 해줘서 저와 같은 청소년들도 이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면 조금은 살벌하고 불편한 토론만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청소년들은 도로와 철도와 관련된 그런 정치 이야기들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사회자를 맡으신 아나운서분이 제가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토론자분들에게 다 물어봐 주셔서 이제는 정말 궁금한 점이 없을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토론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조성해 주신 점이 정말 감사했고, 현장에 가지 못한 시청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을 재미있게 잘 살려서 풀어주시는 부분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동해 철도선 개통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좋았지만, 저처럼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점에 앞에 더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밑에 자막을 달아둔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전환해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전달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그 토론 주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쉽고 자세하고 재밌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째 노하우, 송풍구 틈새 먼지를 제거하라. 이제 먼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사를 해줘요. 이런 틈새를. 차량용 실내 세정제를 송풍구에 분사하고 도구를 이용해 닦아냅니다. 송풍구 나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게 포인트. 또 봄이 와가지고 세차 관리하는 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요약을 해준 게 보기 좋았고, 그리고 평소에 선거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었는데 그 당 후보였던 분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기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시민이나 리포터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이 시청자 세상에 아주 귀여운 영상이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더불어서 응원 메시지까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세상은 보기엔 되게 좋았는데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정한 당의 후보셨던 분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특정한 당의 정치 색깔을 조금 뜰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저같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나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개강을 그냥 계속 미루는 학교도 있고 그냥 학교 자율 결정으로 개강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7번 국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고, 저같이 알바를 하는 대학생들은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 오거나 그러면 많이 불안하기 마련인데, 그런 알바생들이나 또 직원들도 좀 7번 국도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은 저번 영상에서는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영상은 구성이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았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영랑님께서 선거운동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 선거운동을 독특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 돈을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 인력을 쓰지 않고 회계와 사무장을 직접 담당하시며 그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부분이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들에게 좋은 미용 방법을 알려주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에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행쇼 코너가 나올 때 앞의 내용들과 너무 다른 내용이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은 봄을 맞이해 그동안 못했던 자동차 청소를 직접 청소하시며 부분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주셔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평소에 잘 확인하지 않는 보닛 내부의 장치들과 타이어를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교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차를 잘 모르는 저도 이해가 잘 됐고,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따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던 이영랑님께서 직접 정치에 대해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평소 정치나 선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되어 좋았습니다. 아무리 남녀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정치의 문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셨다는 점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7번 국도 차량위생 봄철 차량관리 요령 편에서는 봄철의 차량관리 요령과 세차 요령, 코로나로 인해 차량 이용이 많아진 지금 차량위생이 주제였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세차, 일반적인 차량관리만 다뤄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봄철이 되면 벌레 사체가 유리창에 많이 끼게 되는데 효과적인 제거법 등의 이야기가 주제와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프닝 멘트에서 다뤄진 택배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이용이 늘어서 더더욱 힘들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배려 유도는 좋아 보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자동차 청소와 점검에 대해 나올 때 학생들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청자분들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7번 국도 알콰드레요 코너에서 바로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또 각 지자체별로 펼쳐지고 있는 긴급 재난 안전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박경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그 소득 중위소득 개념이라든가 우리 그 재난 지원금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위소득이 뭐 1인 기준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화면으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끔 이렇게 이제 패널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필요할 때 이렇게 주시가 좀 자주 되고 이러면 주입이 좀 더 빨리 되는데 관심 있다고 딱 봤는데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잠깐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수 씨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여유스럽게 지그리는 거 보면 예. 세상 어떤 가슴이 찡한 게 뭉클하우야. 그럴 때만 해도 아이 세상 우리나라가 이거 어떡할라 이러나 걱정이 심했거든요. 다 잘 될 거래요. 그러니 고3 여러분 힘을 버쩍 냅시다. 그 강릉 사투리가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점점 듣다 보면 약간 이질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말 감칠맛 나게 한두 단어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없을까. 사투리가 산적도 있고 정성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강릉 사투리가 너무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조금 조미료처럼 약간 쳐서 좀 감칠맛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 다음부터는 듣는데 조금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마다 지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나면 못하오. 원까지. 좀더 할까요? 아니, 그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다양한 소식들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녹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전히 7번 국도를 즐겨봅니다. 아마 이번에 이 시간들이 시청자들이 정말 방송을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시청을 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물 팔아주기, 그것도 되게 신선하게 봤고, 또 MC가 직접 이렇게 오징어를 할복하는 장소에서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민의 마음을 좀 되게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보면서 되게 참 좋았습니다. 시청자 세상에 보는 데서 고사리캑이라는 이제 주제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보면서 갑자기 모형보다도 더 긴 실제 이제 뱀이 이렇게 갑자기 탁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서 그때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이제 막 도망가는. 이제 물론 시청자 세상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보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주제어에 맞는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인데요. 이거는 방송법상에서도 이거를 제작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MBC 강원영동이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이걸 방송을 한다는 것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위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해 주십사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거를 도입하신 거는 대단히 좋지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방안을 좀 보완적으로 강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강원도 특수교육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라보라를 찾아준 특급 게스트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별적인 교육적 욕구에 맞게 교육 과정과 그리고 관련한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아이 하나하나에 눈을 맞춰서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특수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특수교육의 대상은 명제를 포함한 다양한 어떤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한 70%의 아이들이 발달 장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나 이렇게 발달이 더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 30% 정도는 감각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청각, 시각 이런 친구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수교육이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조금 고민하면, 특수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 특수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교사분들이 나와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설명에서 이제 법적 정의 따로, 그래서 실제적 정의 따로 설명을 해주신 것도 좋았고, 그런 특수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다들 편견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교육은 장애아뿐만이 아니라 뭐 영재든 아니면 다른 특별한 친구들, 아니면 그냥 일반 친구인데 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까지 특정 대상, 장애를 가진 대상한테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고 요구에 의한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다소 이제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도 씻을 수 있는 좋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 보라니까요. 먼저 박임숙 선생님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는? 제가 노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희 딸이 들려줘서 듣게 됐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 혹시 그 야구 되게 의외의 선곡이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야구할 때 나오는 게 야구할 때? 돌멩이? 아 그래? 전 그 BGM으로 많이 들어봤던 노래인 거예요. 저는 맛있다 밴드를 선곡할 줄이야. 야구에 돌멩이 나오나요? 데모할 때 짱돌 던지는데. 아 깜짝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인가요? 야구는 지금? 몰랐네요. 네, 선생님 데모.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잘하는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영상 전체적으로 되게 설명도 잘 해주셨고 좋았는데 도중에 교사분께서 선정해 주신 노래가 나와요. 그게 돌멩이라는 곡이었는데, 교사분께서 힘든 순간에 딸이 추천해 줬는데 듣고서 너무 힘이 났던 노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노래 가사도 너무 의미 있고 한데 그냥 단순히 이제 돌멩이 같은 노래 가사에 대한 장면들만 뒤에 배경으로 깔리고 그랬던 게 너무 밋밋하지 않았나. 교사분의 이제 활동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감동적인 자막, 무슨 사연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있었으면 좀 더 감동적이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강원도에 있는 특수학교의 위치를 글로만 나타내지 말고 옆에 강원도의 지도를 띄워 위치를 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듣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생각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인터뷰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강원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과 함께 초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면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개선 방안으로는 화면에 강원도 지도를 띄우고 오디오에 게스트 목소리를 삽입하여 화면에 띄어진 지도에 게스트의 목소리에 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표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눈에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학교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인터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함께 초청하여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인터뷰한다면은 그 강원도 특수교육의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